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자, 아름다운 금강이 바라다 보이는 네. 유로비에서 방송합니다. 유럽 분위기가 나는 네, 유럽 분위기가 나는 이야, 유럽에서 이것도 좋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워요 지금. 예. 네, 아주 더운 시간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네, 아름답고 네,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일단. 이 유럽 분위기 나는 데서 예. 오늘은 유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예. 곧 끝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끝납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끝납니다. 아, 이유가 뭡니까? 이미 전세가 제가 참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언론들이 네. 어떻게 보면 국뽕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엉뚱한 국뽕인데 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러시아가 망한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를 시켜서 러시아는 곧 디폴트한다. 네. 그렇게 했지만 거꾸로 러시아의 경제는 상향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고. 미국이 발 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전쟁은 베트남전하고 똑같아요. 아, 베트남전. 그러니까 대리 전쟁이다. 거기도 미국이 발 예, 뺐잖아요. 예. 대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러시아랑 싸우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계속 힘 빼기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은 뭐 많은 분들이 국제 정세에 뛰어나신 분들은 알지만은 네. 미국은 자기와 어깨를 겨누는 나라가 생기는 걸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패권주의라고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계 1등 기축 뭐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가 거대해지고 중국이 거대해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10년 전부터 용병을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를 도발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네. 미국의 CIA가 이 작전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미국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사람들은 과거 미국 군인들이었거나 네. 수뇌부들이 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도발하게 만든 겁니다. 뭘 도발하게 만드냐? 네. 나토에 가입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나토에 가입하는 건 러시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싫어하죠. 국경을 맞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에 섞이는 유라시아 지역이니까 어디에도 가입 안 하고 중립적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미국이 종용을 한 거예요. 네. 군사적으로, 물자적으로 도와주면서 나토 가입하라. 젤렌스키를 이제 대통령 당선시키면서 나토에 가입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토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겠다는 의향서만 주고 받은 상태인데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가면 이건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핵 폭탄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각한 전쟁은 러시아 주민이 70~80% 이상이 있는 국경 지역만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규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주식회사를 사용한 거예요. 용병 주식회사.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도 용병 주식회사를 사서 그 전쟁 자금을 주고 임명은 용병들이 당하는 그런 형태로 용병 주식회사가 있는데 재미난 회사입니다. 그 돈 벌어요. 이 바그너 그룹이라고 유명한 그룹이 그게 이제 가장 선두에 서서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영토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이 러시아 영토 안에서는 벌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쪽, 우크라이나 지구에서만 벌어졌기 때문에 공격을 하든 반격을 하든 피해를 입는 건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미국이 발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려온 이제 믿을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정전 협정으로 갈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입니까?
정년협정으로 유도할 것이다. 정년협정이 뭐냐? 네. 대한민국이 전쟁을 끝마친 방법이에요. 네. 휴전하자. 네. 휴전 상태에서 땅을 일단 분할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대치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베트남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었죠. 베트남도 남북으로 네. 휴전을 했는데 미군이 철수하니까 네. 거꾸로 이제 월명군이 쳐내려와서 남쪽까지 다 먹은 것이 이제 베트남이라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휴전 형태로 가서 정전을 해서 전쟁을 멈추고 네. 현재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서 휴전한 땅을 영토로 인정해 주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바보짓을 한 거죠. 영토의 3분의 1을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G7 국가들이 지금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거기 가 네, 있잖아요. 우리가 G8로 G8, G7인데 원래. G7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받는 나라네.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캐스팅 보트라 그러죠. 캐스팅 충청권처럼. 네, 충청권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나라지만 왜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잖아요. 네. 굉장히 불리한 나라지만 이걸 활용을 더 잘하면 어떻게 보면 항상 이쪽 저쪽에다 강을 팔 수 있는 캐스팅 보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나면 저는 3개월 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예. 특별한 수요가 특수가 생깁니다. 아,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네. 미국이 예. 이 전쟁을 일으킨 세 가지 노림수는 이거예요. 네. 이번 참에 러시아의 국력을 좀 떨어뜨리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무기를 소진하면 네. 러시아가 좀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죠. 예. 패권 국가가 좀 이제 10년, 20년 물러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강대해졌어? 더 강대죠. 왜? 이번 참에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전시동원 체제가 됩니다. 그렇죠. 전시동원 체제가 되면 큰 월급을 안 주고 모든 경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뭐 대기업이 철수하고 유수한 브랜드들이 철수하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러시아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자동차, 가전, 별의별 걸 지금 다 만들어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새로운 생산. 새로운 생산을 만든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특수를 우리가 이제 노릴 수가 예,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이제 네. 목적은 뭐냐면 미국은 항상 방산업계가 예, 1세대, 2세대, 3세대란 말 들어봤잖아요. 네. 비행기도 지금 5세대까지 왔고 이제 6세대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3세대, 2세대 물건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 다 소모를 해야지. 소모를 했잖아요, 이번에 다. 기가, 이번에 다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기회를 만든 거예요. 네. 물론 더 좋은 거는 손도 안 대고 코푼 거예요. 미국 군인은 안 갔거든요. 그러네. 예. 전부 뭡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만 30만이 지금 죽은 거예요. 30만 명. 예. 공식적으로. 예. 30만이 죽고 난민이 2천만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손도 안 풀고 무기 다 팔아먹고 그리고 러시아 힘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재건의 목적으로 가서 건설 경기를 일으킵니다. 당연하죠. 아, 그러면 그 틈을 또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가 막힌 나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러시아 편도 안 들고 우크라이나 편도 안 들고 또 중심을 잘 지킨 것이 근데 저는 러시아 오히려 편을 들면 우리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네. 불곰 작전이라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원조를 해줬습니다. 아, 그걸 그랬죠. 그때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 돈 대신에 무기를 가져왔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로켓 개발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포탄을 좀 지원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죠. 끝까지 안 했죠. No. 예, 예. 왜냐? 간접으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다. 만들면 안 된다는 된다. 것 때문에. 네, 잘한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강대국과 강대국의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여기서 실리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이제 그 종전으로 이제 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 끝나면 경기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까지 되는데 가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분의 1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가 옛날에 유엔 개발 기구가 들어와서 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처럼 네. 유무상으로 이제 도우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러시아도 지금 또 재건을 해야 됩니다. 네. 파괴된 게 많고 삼성이 철수할 때 네.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했대요. 네. 철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재를 하자고 동참하는 바람에 삼성, 현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가 동시에 러시아 특수와 우크라이나 특수가 생기면 네. 뭐 우리는 내년에는 한 4, 5% 이상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 정도까지. 네. 야 그러니까 세계 나라끼리는 참 이기적인 것 같아. 네. 조금 여기서 성경적인 얘기를 보태자면 네.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이긴다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네. 북방에 있는 한 나라가 일어나서 네. 남방에 있는 나라를 쳐부수고 처음에는 이긴다. 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이제 또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름다운 금강이 바라다 보이는 네, 또 석양도 아름답고. 협찬 유럽이 협찬. 예. 아이, 저분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래? 자꾸 홍보가 된다고. 예. 정말 또 이런 네.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게 또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아주 토요일 참 좋은 날인데 네. 유럽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음악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재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